안녕하십니까, 차산입니다. 5년 전 벚꽃이 필 무렵 제가 유튜브 영상을 최초로 올린 장소에 금년에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념삼아 영상을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사실 작년 비상계엄 이후로 모든 법적인 이슈가 그 사태에 매몰되어서 일반적인 법적인 문제를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의 아니게 한 석 달간 유튜브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지난주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일단 법적으로 종결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제가 대법관으로 있을 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원칙을 판례로서 확립한 적이 있습니다. 이 원칙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을 정도로 확고한 형사법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형사의 실물을 보면은 최초에는 위법하게 수집하였지만 그 증거를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보면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에도 두 번째 증거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부산물이라고 해서 증거 능력을 부정할 것인가 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처음부터 적법하게 증거 절차를 밟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사소한 잘못이나 또는 고의적인 잘못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겹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관한 재밌는 대법원 판결을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사안은 휴대폰 소유자가 휴대폰을 분실하였는데 이것을 습득한 택시 운전사가 파출소에 갖다 주었습니다. 파출소에서는 휴대폰 주인을 찾기 위하여 휴대폰을 어떻게 열어서 거기에 나오는 대화 내용 등등을 검색을 하였는데 마침 텔레그램에 나오는 대화 내용이 마약의 매매에 관한 대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휴대폰 주인에게 알려지지 않고 경찰서 형사과에다가 인계해 주었습니다. 형사과에서는 거기에 나오는 대화 내용을 모두 캡처하고 대화의 두 당사자를 특정을 하여서 소환을 하여서 마약 매수 사실을 추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휴대폰 주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마약을 운반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결국 대화 내용이 다 드러난 이상은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어서 법정에도 가서 자백을 하였습니다. 하급심에서는 피고인들이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경찰도 잘못한 것이 많다. 이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급심에서는 절차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2차로 자백한 것은 1차적으로 수집한 위법한 증거와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반대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휴대폰에 나오는 대화 내용을 영장 없이 불법으로 수집하여서 따면은 그것은 결국 불법 수집한 증거고 이와 같은 불법 수집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자백을 강요하였으니 결국 자백도 오염된 자백이다. 그래서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가 없다고 파기환송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판결에 대하여 어떤 생각이 듭니까? 피고인들이 분명히 죄를 지은 것은 맞는데 경찰관들이 이와 같이 절차를 소홀히 하여서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이 과연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경찰관들이 처음부터 법에 맞게 하여서 처벌하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가? 약간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형사재판을 하면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의라는 법원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에 있어서 과연 의심스럽냐, 의심도 스럽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법조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형사 처벌을 할 때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은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이와 같이 처벌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수사기관이나 또는 증인의 증언이 오염된 경우와 같은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다음에 피고인들이 재범을 할 때를 기다렸다가 처벌을 하는 것이지 애매한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조금 삼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저희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